지금 캄대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애매해요. 반반이긴 해요. 이제 지금 보니까 억울한 사람 반이고 의도적인 사람 반이에요. 보니까. 왜냐면은 딱 관상 보면 알잖아요. 오늘 이제 60명 정도 잡혀왔다는데 캄보디아에 월 1,000만 원 준다고 가는 사람도 좀 황당하지만 대부분 그냥 알았다고 봐야죠. 근데 오죽했으면 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. 사실 쉬었음 청년보다는 나름대로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건데 그 해보려고 한 게 이제 남들을 좀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해가지고 고수익, 보통 이제 저위험 고수익 남 인질극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잖아요. 다들 그런 좀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나쁜 겁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모르는 사람이 더 나빴을 수도 있어요. 진짜 몰랐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 믿어요. 왜냐면 캄보디아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미지가 괜찮아지고 있었던 국가인데 지금 완전 이미지가 땅으로 떨어졌죠. 보통 이제 우리가 장첸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연변 이런 사람들 떠올리지, 보통 캄보디아는 우리한테 좀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근한 나라도 아니고, 물론 이제 역사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뭐 킬링필드 이런 걸로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유명한데, 어쨌든 뭐 킬링필드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랑 실제 캄보디아가 전투까지 이뤄졌을 정도로 충돌이 크게 있었던 게 서로 이제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고, 캄보디아는 늘 외부 국가들, 동남아 국가들과도 늘 충돌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. 보니까 약간 꼰지른 것 같아요. 주변 국가들이 베트남이나 이제 태국으로부터 당연히 정보가 유출됐겠죠. 왜냐면 국경 바로 건너면은 그쪽으로 도망쳤으니까. 이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갔다는 거는,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영리하잖아요. 보통은 이 소문이 많이 돌았었잖아요. 예전에는 연변족이 보이스 그러는 낚시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구분이 안 간다. 한국인들이 요즘에는 한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벌써 소문이 쫙 돌았을 만큼, 이 사람들도 어쨌든 간 가서 자기가 몰랐다고 하지만, 그리고 물론 이제 무슨 뭐 캄보디아가 잘못했니, 거기에 뭐 중국 총책이 있니, 그런 말도 많지만, 이런 각오를 할 바에 차라리 이렇게 진짜 목숨을 걸 각오를 했으면 그 목숨 걸 각오로 김밥 팔아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물 올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,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. 요즘 MZ들이 진짜 문제입니다. MZ들이 이런 거는 진짜 반성해야 돼요. SNS에 완전히 빠져서. 어쨌든 캄대남들이 지금 4대남, 영포티들은 없다고 하잖아요. 지금 캄대남의 90% 이상의 MZ라고 하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, 40대 이상, 물론 이제 연령대층은 겁도 좀 많고,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 이전이라서 옛날에는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유년기를 보내신 분들이 이제 40대 이상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겁도 좀 나고, 그리고 당연히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이 없다라는 거를 영포티들이 욕을 먹더라도 그런 거는 정확히 알거든요. 근데 MZ들은 진짜 SNS 너무 빠진 게, 로쇼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, 로쇼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고등학교, 어린 것도 가장 최근에 이제 학창 시절이 보통 대부분 다 고등학교니까요. 그때 당시에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SNS에 빠지진 않았어요. 물론 이제 유튜브도 SNS라고는 하지만,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플렉스 문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망가졌잖아요. 요즘에는 다 그래요. 당장 나에게 페라리를 내놔라, 이런 식으로 그냥 대드니까, 당장 지금 1억 천금을 얻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가 24시간 열심히 일하면 뭐라도 얻겠지만, 그게 아니라 하루 재택근무로 돈 캄보디아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요? 남들이 등쳐먹는 것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그거에 빠진 사람도 문제고, 알면서 간 사람도 분명 많을 거고, 모르면서 갔는데 거기에 당연히 돈을 입금해 주니까 일을 했겠죠. 거기에 푹 빠진 것도 진짜로 문제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까지만 하더라도 막 동남아에서 황제처럼 살기 뭐 이런 것들도 유행한 것도 다 이런 분들이 유행시켰다고 봐요. 그런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계속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자기가 무슨 고수익 부업, 지하철에도 맨날 붙어 있었던 거, 요즘에는 이제 그걸 다 단속해서 뺐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경찰 조직들이 좀 잘한 것 같아요. 국수본이 움직였던데, 국가수사다. 미국으로 치면은 FBI. 한국에서 좀 그래도 경찰들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들이 이번에 나서니까 생각보다 일 처리는 빨리빨리 됐는데, 물론 이런 걸 예방을 했어야죠.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무슨 저위험 고수익을 말하는 거를 좀 무슨 뭐 미리 붙잡아가라고는 말 못하겠지만, 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교육시킬 필요도 있어요. 학교 교육과정에서. 근데 학교 교육과정이 지금 사실 캄대남을 양성하는 데 되게 최적화된 게, 지금 보면은 공부 잘해서 한 방에 의대 가면 인생 핀다, 이거를 실제로 한국
교육이 지금 밀고 있으니까 지금 캄대남들이 양산된 이유도 알겠습니다. 적어도 예전에는 인생에서 진짜 떵떵거리면서 살려면 물론 고등학교 때에 좋은 법대를 갔어야 됐지만 법대에서도 한 번 더 사법시험을 통과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탕주의가 심하진 않은데 요즘엔 진짜 다 한탕주의예요. 한탕주의. 교육도 한탕주의고 그냥 뭐 회사도 한탕주의고 그냥 뭐 투자도 그냥 한탕이에요. 한탕. 그냥 뭐 한 번에 내가 인생 레버리지 간다. 그리고 실제로 로쇼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식 계좌를 처음 가졌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들고 있었어요.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4학년이면 거의 7년이죠.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 물론 이제 고도 성장기긴 했지만 거의 한 800% 700% 났더라고요.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이 지속돼야지 돈이 된다라고 교육받은 세대와는 물론 로즈와 똑같은 세대들도 지금 캄대남이 돼버리신 분들이 많지만 뭐든지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한 달 만에 돈 1,000만 원 벌게 해준다고 거기에 덥석 물고 간 사람들도 진짜로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긴 합니다. 물론 지금 송환된 60명이 모두 다 무슨 엄청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거기 억울하게 간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어쨌든 간 자기가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냥 내내하고 뭉개고 넘기다가 이런 상황까지 온 사람도 분명히 절반 이상일 텐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맨 처음 그 캄보디아 갈 용기로 진짜 한국에서 뭐라도 했으면 최소 돈을 남들보다 더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돈 많이 벌고 싶지 않다라는 거겠죠.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는 힘들지 않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.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난리가 났으니까 오히려 로존은 사실 이런 생각도 했어요. 만약 갓대남뿐만 아니라 잡혀가지고 놀러 가다가 캄보디아에 딱 잡혀갔다. 그러면은 사실 이게 자기가 진짜로 좀 물론 돈 욕심이 있어서 넘어간 거겠지만 돈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넘어갔으면은 이거 실제 인터뷰에도 나오던데 실제로 진짜로 순수한 마음에 일하려고 넘어간 사람들은 또 그 단지 관리자들이 빼줬다고 해요. 그러니까 추방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구슬리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든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온 사람들은 막상 부담될 거 아니에요. 적당히 사실 좀 넘어가지고 소가도 주고 그리고 뭔가 목줄 채울 게 없으면은 그것도 어쨌든가 총책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그 단지에서 자발적으로 다시 출국하라고 했을 만큼 출국을 시켰겠어요. 왜냐면은 보통 올바른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사람들 다루기가 힘들잖아요. 어쨌든 거기가 무슨 큰 단지에서 집단 합숙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루기도 힘들고 뭔가 하여간 뭐라도 무슨 대규모 노동조합이라도 설립할 것 같으니까 보냈다라고 한 거 보면은 지금 거기서 좀 일정 기간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뭔가 캥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거기서 안타깝게 뭔가 병을 얻거나 못 돌아오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진짜로 애초에 진짜 순수하게 막 끌려간 거 아닌 이상 자기가 만약 그 단지 안에 자발적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뎠다? 그러면 솔직히 깊게 반성해야 됩니다. 물론 다른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막 채찍을 휘둘렀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. 그거는 이제 캄보디아랑 중국이랑 한국이랑 전쟁을 하더라도 로쇼는 찬성을 할 텐데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신나게 보이스 낚시를 엄청나게 한 사람들은 딱 솔루션 내드릴게요. 경찰, 국수보.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들이 이제 빼돌린 낚싯돈을 다 청구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게 만들어야 된다. 그것이 뭐 캄보디아 은행에 어디 저장되어 있던 비트코인으로 저장되어 있던 그거나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국 실제로 보이스 낚시 때문에 돈 잃으신 분들이 작은 금액부터 해가지고 큰 금액부터 엄청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사람들 돈부터 일단 어떻게 다시 추적할 수 있는지부터 좀 찾아주는 게 맞을 것이다. 물론 캄대남도 안타까운 면이 있고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돈 잃은 사람 돈 계산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보이스 낚시 당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?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쨌든 휘말린 거는 진짜 돈 잃은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죠. 어쨌든 뭐 멀쩡히 돌아온 사람들은 거기서 저 세상 간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지. 몸 멀쩡히 돌아온 거는 몸 멀쩡히 돌아온 거잖아요. 그거는 뭐 환영하는데 뭐 지금 당장 감옥으로 직행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돈부터 어떻게 돌려줄지 이 사람들 모아서 캐치미 이프 유캔처럼 특수반을 꾸려가지고 역으로 뭐 해킹을 하든지 뭐라도 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돈이나 먼저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.